반갑습니다. 토토홈즈 스포츠 분석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의 댓글에 스포츠 카페를 기재해 두었습니다. 가입권료 없이 입장하실 수 있으니 스포츠 카페에서 추천픽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경기는 메가서 FC와 애들레이드입니다. 메가서 FC는 전방의 카세레스는 전진성 있는 볼 운반 능력과 압박 회피 기술이 돋보이는 자원입니다. 그는 상대의 압박이 강할수록 중앙보다는 하프 스페이스로 이동하며 이선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코노미디스는 이번 시즌 팀 공격의 중심축으로 수비 라인을 끌어내는 드리블과 패스 타이밍 조절 능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하프 스페이스를 집요하게 침투하며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의 간격을 파고드는 움직임이 인상적입니다. 란다조는 박스 근처에서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싸움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며 상대 센터백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역할을 맡습니다. 메가서의 빌드업은 중앙 점유보다는 측면 전환을 통한 하프 스페이스 공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이코노미디스가 공을 잡는 순간 공격 템포가 급격히 빨라집니다. 또한 수비 시에는 중원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상대의 전진 패스 루트를 차단해 역습 전환의 효율을 극대화합니다. 특히 홈 경기에서는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상대 미드필더를 흔들며 경기 초반 리듬을 선점하는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애들레이드의 요바노비치는 제공권에서 강점을 보이지만 빌드업 연결 과정에서는 영향력이 제한적입니다. 두쿨리는 중원에서 볼을 회수하지만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아 수비 전환 시 라인이 무너집니다. 알라기치는 측면에서의 왕복 능력은 뛰어나지만 수비 가담 타이밍이 늦어 간격 유지를 어렵게 만듭니다. 문제는 중원입니다. 애들레이드는 중앙 미드필더 간 간격이 자주 벌어지며 중원 압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하프 스페이스가 쉽게 열리고 상대 이선 자원에게 전진 공간을 내주는 경우가 잦습니다. 특히 수비 라인이 하프라인까지 올라오는 하이프레싱 구간에서는 뒷공간 노출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결국 전방 압박이 풀리면 중앙이 비며 중원과 수비 라인 사이에서 수적 열세가 발생합니다. 이 구조는 하프 스페이스를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팀에게 매우 취약한 형태입니다. 라인 밸런스와 전환 타이밍 모두에서 흔들리고 있으며 원정 경기에서는 그 불안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메가서 FC는 하프 스페이스를 점유하는 공격 구조를 통해 상대 수비를 압박하며 이코노미디스가 공을 잡는 순간부터 상대의 중원 간격이 무너질 것입니다. 특히 애들레이드의 중원 압박이 느슨하기 때문에 이코노미디스가 자유롭게 볼을 운반하며 결정적인 패스를 연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가서 FC는 이를 중심으로 전진 패스를 반복해 박스 근처에서 카세레스의 세컨드 찬스를 만드는 구조를 완성합니다. 반면 애들레이드는 수비 라인과 중원 간격이 벌어지며 수비 블록 형성이 늦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늦으면 이코노미디스의 돌파 후 란다조가 공간을 파고들어 결정적인 슈팅 각을 만들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애들레이드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가 떨어지고 메가서 FC는 점유율보다 효율적인 전환으로 경기 흐름을 통제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기의 리듬은 메가서 FC가 주도할 것이며 하프 스페이스 침투의 정확도에서 승부가 갈립니다. 메가서 FC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레알 베티스와 AT 마드리드입니다. 베티스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초반 전방 압박의 강도가 높지만 라인 간격 관리가 불안정합니다. 에르난데스는 일선에서 왕성한 활동량을 보여주며 압박 트리거를 담당하지만 뒷라인이 제때 따라붙지 못합니다. 로드리고 리켈메는 좌측에서 템포를 끌어올리며 돌파를 시도하지만 수비 전환 시 커버 위치가 느립니다. 로셀소는 중원에서 볼 배급 능력이 탁월하지만 수비 블록이 완전히 갖춰지기 전에 압박을 시도해 리스크를 자초합니다. 그래서 전방 압박이 성공하지 못하면 중원과 수비 간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응이 늦어집니다. 특히 후방 라인이 한 박자 늦게 올라오면서 수비 라인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이 구조는 상대가 빠른 전환을 시도할 경우 중원 중앙부에서부터 쉽게 침투당하는 원인이 됩니다. 베티스는 볼 점유율을 유지하려 하지만 압박 실패 후의 리커버리 속도는 여전히 과제입니다. AT 마드리드의 포메이션은 4-4-2이며 조직적인 압박과 전환 속도가 팀의 핵심 정체성입니다. 그리즈만은 전방에서 볼을 소유하는 동시에 타이밍을 맞춰 이선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볼을 받을 때 템포 조절이 뛰어나며 박스로 전진하기 전에 동선 조율이 정교해 공격 전환의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수비 뒷공간으로 향하는 순간적인 침투 타이밍이 날카롭고 전진 패스 타이밍을 정확히 읽어 수비 라인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또한 AT 마드리드는 볼을 잃어도 곧바로 역압박을 시도하며 세컨드볼 회수율이 매우 높습니다.
중앙 압박에서 볼을 탈취한 뒤 바리오스와 시메오네가 하프 스페이스로 빠르게 침투하며 유효 슈팅을 만들어냅니다. 이 패턴은 상대가 라인을 올리는 팀일수록 효과적으로 작동하며 베티스의 구조적 약점을 정면으로 찌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베티스는 전방 압박의 출발은 빠르지만 후방 라인이 이를 따라가지 못해 라인 간격이 벌어집니다. 이로 인해 세컨드 라인이 제때 재정비되지 못하며 중원 중심의 공간이 쉽게 열립니다. AT 마드리드는 바로 이 틈을 노릴 것입니다. 파블로 바리오스는 하프라인 부근에서 타이밍을 잡고 전진하며 줄리아노 시메오네는 그 순간 뒷공간으로 침투합니다. 이 장면이 반복되면 베티스의 수비 라인은 커버 타이밍을 잃고 박스 안에서의 데인마크가 풀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AT 마드리드는 세컨드볼 회수 능력이 탁월해 베티스가 한번 밀리면 흐름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그리즈만의 오프더볼 움직임이 상대 센터백을 끌어내면 바리오스의 중거리 슈팅 기회까지 자연스럽게 열립니다. 반면 베티스는 압박 실패 이후 뒷공간 커버가 불안정하고 수비 블록이 완전히 복구되기 전에 유효 슈팅을 허용할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리듬 조절 능력 모두에서 AT 마드리드가 한 수위입니다. AT 마드리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음 경기 분석에 앞서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정보를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보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있습니다. 영어를 클릭하시면 스포츠 카페로 연결됩니다. 스포츠 카페에서 변동되는 배당과 흐름에 대한 이슈 및 최종 조합 픽을 더욱 더 자세하게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스포츠 카페에 입장하셔서 최종 조합 및 세부적인 분석을 확인하시면 더욱 더 효과적으로 승률을 올리실 수 있습니다. 가입 권유 없이 운영하고 있으니 꼭 참여하시길 권장드리는 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신시내티와 콜럼버스입니다. 신시내티의 포메이션은 3-5-2입니다. 케뱅 덴케이와 브레너는 좁은 공간에서도 세밀한 연계 플레이를 만들어내며 짧은 패스 전환을 통해 전방 침투 루트를 창출합니다. 특히 에반데르는 후방 빌드업에서부터 볼의 흐름을 조율하며 중원과 공격 라인 간 간격을 줄여주는 전환의 핵심 축입니다. 이들은 공격 템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상대 수비를 넓히고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하는 방식으로 찬스를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상대가 블록을 좁히면 윙백이 오버래핑하며 폭을 넓히고 다시 중앙으로 빠르게 침투합니다. 이 리듬이 콜럼버스의 3백 라인을 흔들 수 있는 주요 패턴입니다. 또한 신시내티는 코너킥 상황에서도 니어 포스트로 향하는 정교한 러닝 헤더 패턴이 강점입니다. 에반데르가 킥 포인트를 낮게 가져가며 덴케이가 중간 지점에서 잘라먹는 세밀한 루트로 득점 찬스를 반복적으로 만듭니다. 이 세트피스 루트가 오늘 경기의 승부를 결정할 열쇠가 될 것입니다. 콜럼버스의 포메이션은 3-4-3이며 외삼 아부 알리와 로시는 빠른 전환 속도를 통해 측면 돌파를 시도하지만 세컨드 볼 회수율이 낮아 공격 지속성이 떨어집니다. 샴보스트는 중원에서 압박을 주도하지만 압박 라인의 간격 유지가 불안정해 후방 커버 타이밍이 어긋나는 장면이 잦습니다. 특히 수비 전환 과정에서 중앙과 측면의 커버링 밸런스가 무너지며 3백 간 간격이 넓어지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빠르게 전개할 경우 수비 간 연결선이 끊기고 덴케이와 브레너 같은 활동형 공격수에게 박스 안을 허용합니다. 전반 중반 이후 체력 소모가 누적되면 콜럼버스의 라인이 점차 내려앉으며 공격 루트가 단조로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세트피스나 역습 외에는 주도권을 유지하기 어려운 구도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신시내티의 전환 속도와 콜럼버스의 수비 간격 유지력 간의 싸움입니다. 신시내티는 콤팩트한 패스 전개로 하프 스페이스를 장악하며 상대 수비를 수평으로 끌어내고 순간적으로 중앙 침투를 완성합니다. 반면 콜럼버스는 수비 간격 붕괴와 체력 저하로 인해 후반으로 갈수록 전환 대응이 느려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코너킥과 세트피스 상황에서의 세밀함이 신시내티의 확실한 무기가 됩니다. 그리고 브레너의 문전 집중력과 에반데르의 킥 정확도가 동시에 살아나면 이 경기는 홈팀이 완벽히 주도할 그림이 그려집니다. 신시내티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미네소타와 시애틀입니다. 미네소타의 포메이션은 5-3-2이며 로드는 미드필더 라인 중앙에서 모든 전환의 중심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의 첫 터치와 방향 전환은 정교하며 상대 압박을 한 번에 벗겨내는 패스 정확도는 MLS에서도 손꼽힙니다. 예보와는 폭발적인 스피드와 침투 타이밍으로 로드의 킬패스를 받아 상대 수비 뒷공간을 집요하게 공략합니다. 특히 로드, 예보와의 연계는 미네소타의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페레이라는 이선에서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수행하며 압박 시에는 빠르게 미드라인 아래로 내려와 세컨드볼 커버에 집중합니다. 수비적으로는 파이브백을 기반으로 중앙 압축과 사이드 커버 타이밍이 정교합니다. 윙백들이 동시에 라인을 올리지 않고
한쪽은 항상 수비 균형을 유지해 전환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미네소타의 수비 블록은 단단하며 역습 전환 시 그들이 만들어내는 속도는 시애틀의 수비를 쉽게 무너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후반 들어서도 로드가 체력을 유지한다면 미네소타의 볼점유 비율은 낮더라도 공격 효율성은 극대화될 것입니다. 시애틀의 포메이션은 4-2-3-1이며 롤단은 오른쪽 측면에서 템포 조절과 볼 순환의 연결고리 역할을 맡습니다. 하지만 최근 시애틀은 빌드업 과정에서 중원 압박에 쉽게 묶이는 약점을 노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비형 미드필더의 커버 범위가 좁아 전진 패스가 막히면 측면 전개로 급히 돌리는 장면이 반복됩니다. 무소브스키는 제공권이 좋은 자원이지만 미네소타의 파이브백 앞에서 공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코사 리엔치는 세컨드볼에서 예리함을 보여주지만 압박 시 빌드업 라인까지 내려오며 전방 침투 타이밍을 잃는 경우가 잦습니다. 결국 시애틀은 측면 의존도가 높아지고 크로스 패턴 외의 공격 다양성이 부족한 흐름입니다. 체력 소모가 누적된 상황에서 파이브백을 상대로 점유를 유지하기 어렵다면 후반에는 오히려 역습에 휘말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이 경기는 구조적 안정감과 전환 효율성에서 미네소타가 분명히 앞서 있습니다. 로드의 패스 궤적 하나가 경기 리듬을 바꾸는 요소이며 예보아의 스피드가 상대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결정적 변수입니다. 반면 시애틀은 중원 전개 속도가 느리고 측면 크로스 외의 공격 루트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특히 원정 경기에서는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세컨드볼 대응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미네소타는 압박 이후 역습 전환으로 시애틀의 균형을 깨뜨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홈에서는 특유의 전환 템포가 한층 살아나며 페레이라가 중원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는 순간 경기 전체에 안정감이 배가 됩니다. 결국 이 경기는 로드의 빌드업 완성도와 예보아의 침투 타이밍이 승부를 가를 핵심이 됩니다. 전술적 구조와 심리적 흐름을 종합하면 미네소타가 한 박자 빠른 리듬으로 시애틀을 제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네소타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추가적인 조합을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다양한 경기에 대한 세부적인 분석과 결과가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 대한 분석에는 100%는 없습니다. 다만 한 달 동안 가계부를 봤을 때 수익권이냐 아니냐의 차이로 프로토는 많이 좌지우지됩니다.